안녕하세요. 실스파인을 운영하고 있는 백승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투명한 시간을 이야기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한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처음 혈중 진료를 받았을 때 교수님께서 키스칼린이랑 림파자라는 표적치료제를 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림파자란 약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거의 돈이 4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한 달 약값이. 제약회사에서 환급을 받더라도 거의 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 돈을 내고 약을 먹기에는 솔직히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교수님께서 조건만 맞으면 임상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임상 시험 중인 것들이 있는데 단 이 임상 시험에 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조직 검사에서 허투 음성이 나와야 되고, 저는 지금 림프로 전이가 있는데 다른 류의 장기에 전이가 없어야지 임상 시험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날 입원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모든 조건들이 임상시험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임상을 지원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정말 심적으로 많이 복잡했어요. 다른 한우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임상시험을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임상은 신약을 사용하는 거라서 아직 신약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래도 신약이니까 이전에 치료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앞에 치료제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서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 두 가지 고민으로 굉장히 이 신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신약을 결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임상시험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됐습니다. 우리가 사기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표적치료제를 하더라도 진짜 완전히 간해되지 않는 이상 계속 몇 년 동안 이 경구항암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약을 먹다 보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내성이 생길 때가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 또 약을 바꿔줘야 되고, 그 약을 바꿨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다른 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쓸 수 있는 약의 종류들이 많은 게 내가 앞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신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임상 실험 중인 약은요, 카미제스트란트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아스트로제네카에서 만들어졌고 현재 미국, 유럽 그리고 일부 아시아권에서 임상 2상 또는 3상으로 시험이 진행 중인 약입니다. 기존의 풀베스란트처럼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하고 분해하는 SARD라는 계열의 약입니다. 지금까지 유방암 치료에서 SARD 계열의 약은요, 근육주사로 맞았는데 이 카미제스트란트는 장점이요, 하루에 하나를 먹는 약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리고 조건은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 그리고 허투 음성인 유방암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승인은 되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에서 기존에 있던 치료제보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덜 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희망적입니다. 이 약을 선택하실 때는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표준 치료제 먹고 암이 다 나았더라 이런 말은 들으시면 안 되세요. 일단은 암에는 여러 종류의 타입이 있고 호르몬 타입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의 선택은 여러분들 의료진과 많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카미세스트란트를 먹고 있는데 저는 부작용이 작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카미세스트란트가 좋나? 나도 교수님 때 이 약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볼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일단 내 암 타입과 호르몬 타입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시고 어떤 약이 있는지 의사분들과 충분히 확인하신 후 항암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 전에 치료를 받았는데 또 재발이 되다 보니까 현대 이런 치료들을 거부하시고 자연치료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자연치료를 하더라도 이런 치료랑 병행을 해야지 나중에 정말 결정에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사실은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암 치료는 1월 1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약을 먹고 나서 처음에 카미제스트란트의 특징적인 부작용이 뭐였냐면 저녁에 한 8시쯤 되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다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 빛의 자녀산들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게 뭐지? 약의 부작용 같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빛이 여러 개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게 움직일 때마다 빛이 보니까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초반에 그 정도가 좀 심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녁 8시가 넘어도 그런 현상은 없고 다만 자렵고 누워서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좀 있다가 다시 불을 켜서 일어나서 활동하려고 하면 조금 일시적으로 그렇게 빛의 잔상이 남고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야간 운전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야간 운전은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키스칼린하고 카미세스트란트 이 두 개의 약을 먹는데요. 사실 카미세스트란트의 부작용은 좀 약하고 키스칼린 때문에 식겁했습니다. 현재도 컨디션이 이 키스칼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키스칼린의 부작용과 저의 어떤 투병 과정들은 다음 편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 선택이 맞을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매일 돌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으면 그 선택을 믿고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매일매일 버티는 중이고요. 그래도 버티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우분들도 잘 버틸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은 식습관, 그리고 활동하실 수 있다면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컨디션이 된다면 운동도 꼭 병행해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체력이 있어야지 이 긴 투병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내 몸에 있는 암도 없어질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고 함께 잘 버텨봅시다.